안녕하세요. 빌딩원 중개법인 남삼 여삼입니다. 먼저 지난 저희 사옥편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건물을 매입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팁까지 마무리에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임대 대 개별임대입니다. 오늘 역시 남성팀과 여성팀 나눠서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자, PD님 주제 카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뽑으시겠어요? 저번엔 저희가 좀 뽑아서 잘 나온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주시죠. 해주시죠? 나는 통임대가 좋은데.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별 임대가 좀 더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통 통임대 건물보다는 개별 임대 건물이 임대료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임차인이 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향후 임대료 이제 인상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강준 차장님이 요즘에 매물을 좀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웨딩 업체나 아니면 스튜디오에 따라서 또 개별 임대보다 훨씬 통임대가 높은 임대를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매각이 됐던 사례들도 보면 알 수 있는 정보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대 시장에서는 개별 임대보다 이제 통임대에 대해서 뭐 면적 아니면 구조, 위치에 따라서 임차인들이 이제 찾는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공급 자체도 뭐 개별 임대의 공급보다는 통임대의 공급이 조금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개별 임대가 통임대보다 좀 임대료가 높다는 좀 옛날 시각이신 것 같다가 좀 제 생각입니다. 잘 들었고요. 아연 팀장 손님은 강남 쪽에밖에 없나 보네. 강남에 있어요. 그러시군요. 사모님 구해주십시오.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전체 임대가 통임대가 더 임대가 높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별 임대가 임대료가 사실은 더 높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사무실 아시죠? 거기 임대료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으니 통임대가 항상 높다는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또한 그 외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죠. 스타벅스 같은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건물에 대한 유입도 많아질 거고 유동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건물로 들어오고 싶은 임차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임대료 협상과 업종을 가림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개별 임대 같은 경우에 층별로 다른 임차인들이 간판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일단 미관상 건물 예쁘게 리모해 놓고 깨끗한 건물인데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할 수도 있지만 지하에 막 안마방 들어오고 2층, 3층에 막 유해시설 같은 건물에 이제 간판들이 붙었을 경우에는 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을 뿐더러 또 전층 임차가 통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들이 나름의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외관도 더 예뻐지기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겉으로만 봤을 때만 해도 통임대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여기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임대보다 통임대가 사실 더 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개별 임대 같은 경우는 막 5명이서 전화가 와.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막 내 본업도 있는데 이제 근데 통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명한테만 전화를 받기 때문에 뭐 그런 스트레스적인 측면에서도 좀 수월하고 그리고 통임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통으로 다 전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건물로 생각을 하고 더 깨끗하게 써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통임대가 훨씬 더 편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 잘 들었는데 하지만 건물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임차인이 단일 임차인인 경우 만약 퇴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실이죠.
추가적으로 임대 수익도 제로입니다. 제로. 거기에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이자 감당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임차의 경우 한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고 해도 건물 전체에 대한 수익은 줄어들지만 수익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비교적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금리가 보통 높은 게 아니야. 통임대 고금리죠. 들어올 만한 임차인이 빠진 건물은 다시 통임대가 또 들어옵니다. 언제요? 나가지 마. 시장이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개별 임대와 통임대의 장단점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몇 가지 키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이외에도 임대 수익형 건물을 검토하실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빌딩온 중개법인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수익형 건물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